자, 이제 삼각함수 2탄이지, 그지? 자, 저번에 삼각함수 파트 그래프, 그지? 요약 설명 한 절반 정도 끝났었어요. 오, 잠깐만. 꼼이야? 다 안 주면 안 돼? 너 주면 다 돌려야 돼. 아니 뭐? 야 그거 먹어도 돼? 시간 안 껴? 몰래 먹고 있잖아. 저녁에? 야, 너 교정이 제일 되는 거지. 승진 교정이 안 아니 돼. 너 언제 빼? 너도 교정 입혔어? 응. 너도 교정 입혔지? 응. 아, 다 돼.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 저번에 어디까지 요약 설명했었죠? 그 삼각함수 그래프, 그지? 기본 모양. 탄젠트까지 딱 기본형을 딱 짚고 넘어갔었지, 그지? 그지? 그 다음 거 이어가지고, 자, 프린트에 거기 바로 2번에 주기의 성질이라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자, 요거는 좀 그냥 요거 보면서 좀 할게요. 그지? 그렇게 어려운 게 많으니까. 자, 우리가 그 컴퓨터로 sin x의 그래프, x에다가 막 1도, 2도, 3도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점을 찍었더니 0부터 2파이까지의 구간에서 한 덩어리 모양이 나왔대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번에는 sin 2x라는 그 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1, 2, 3, 4를 쭉 집어넣었더니 0부터 2파이까지의 구간에서 덩어리가 몇 번 나왔대? 선생님, 저 어디 하는 거예요? 거기 삼각함수 그래프 뒤쪽에 거의 주기의 성질. 바로 이번에 주기의 성질. 아, 나 진짜 화장실 저기 항상 갖고 다니라니까 진짜. 주기의 성질. 아, 네, 머리는 더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어? 그 주기의 성질 딱 보면 거의 이제 sin 2x 그래프도 그려져 있지. 그치? 근데 야, sin x는 2파이 구간에서 덩어리가 한 번 나왔는데 sin 2x는 2파이까지의 구간에서 덩어리가 몇 번이 나와 있는 것 같아? 두 번이 나오게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 주기에서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잖아요. 그지? 기본 주기에서 거기 덩어리가 나오는 개수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 삼각함수의 각 부분에서 x의 개수가 덩어리가 나오는 개수랑 같아 안 같아? 같네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래서 sin x는 x의 개수가 1이지. 그래서 기본 주기에서 덩어리 개수가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오고. sin 2x는 x의 개수가 2지. 그랬더니 그 기본 주기 2파이에서 덩어리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삼각함수식 모양에서 그 덩어리가 나오기 위한 그 주기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요. 덩어리가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그 길이, 덩어리가 한 번만 나오게 하는 주기를 어떻게 구해주면 돼? 기본 주기를 덩어리의 개수만큼 나눠주면은 한 덩어리당 나오는 주기의 길이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나? 그치?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더니 거기 박스에 쳐져있지? 주기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B분의 기본 주기. 요런 모양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여기서 절대값 B에서 B가 뭘 뜻하는 역할일까? 각에 있는 X의 개수가 바로 B 문자 역할이에요. 그치? 그래서 B는 한마디로 기본 주기에 나오는 덩어리의 개수 개념과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잖아. 그래서 기본 주기를 덩어리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한 덩어리가 나오기 위한 그 구간의 길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삼각함수이든지 간에 기본 주기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 가시나? 그치? 근데 B 밑에 절대값 끼고 붙어진 이유가 뭘까?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 만들 때 각 부분이 꼭 이렇게 뭐 이런 모양만 나오나? x의 개수가 플러스 값만 나오나? 우리 복잡한 삼각함수 보다 보면은 막 어떤 모양도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도 개수의 부에 관계없이 x의 개수의 숫자 모양이 3이기 때문에 기본 주기에서 덩어리가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주기를 구하려면은 기본 주기를 덩어리의 개수로 나눠내기 때문에 덩어리의 개수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은 x의 개수에 무슨 기호를 붙여야지 덩어리의 개수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부호를 떼버려야지 덩어리의 개수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란 말이야. 덩어리 개수는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시나? 그래서 거기 B 문자 역할에다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분모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안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
그치? 일단은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건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라도 알고 있어야 없어야 돼? 외워서라도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긴 해요. 되겠죠? 혹시 개념 살짝 좀 애매한 거 있는 사람? 괜찮나? 말로만 짚어도 되겠지, 그지? 그거 프린트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 이번엔 복잡하게 나와 있는 삼각함수식에서 제일 복잡한 형태의 삼각함수식은 a 곱하기 사이 bx 더하기 c 거기에다가 플러스 t 이런 꼴이 삼각함수가 만들어지는 가장 복잡한 모양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요 모양에서도 우리가 이것저것 추가 힌트를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거든. 되게 중요한 거죠, 그지? 일단은 유식하게 최대값과 최소값 한번 뽑아내 볼게요. 우리 보통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파트 배울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정석적인 방법 뭐 해줘야지 나올 수가 있었어? 주게 되는 답이든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줄 알아야지만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삼각함수는 아주 고맙게도 수식만 보고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자들께서도 뽑아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치? 원래 정석적으로 힘들게 그래프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 몰라도 되겠네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는 맞아, 안 맞아? 그건 아니지. 많이 그래프까지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적을 뿐이지 필요하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어떤 걸 풀 때 필요하냐면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던 막 최대값이나 최소값, 뭐 치역 같은 걸 구하는 거 이런 문제 나올 때도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가 풀렸는데 삼각함수는 뭐 최대값, 최소값이나 치역 같은 거 구할 때는 그래프까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수식만 보고서도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요령이죠, 그지? 어떻게 하면 될까? 알고 있을 텐데. 일단, 각 부분이 뭐가 되는 간에 사인 값은 가장 큰 거 몇 가지밖에 안 나올까? 함수값이. 사인의 함수값. 한 개. 두 개. 1밖에 안 나오겠지. 네. 그지? 얘가 각이 뭐가 되든 간에 사인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기본 정리에서 각이 뭐가 되든 간에 가장 위에 점의 y좌표는 1이었고 가장 밑에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값은 마일부터 1, 요 사이 값들 중에 하나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죠? 근데 지금 요 함수식이 이 빨간색 요 구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확장할게요. 이번에는 사인에 A가 곱해져 있냐, 안 곱해져 있냐? 곱해져 있어요.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빨간색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 값들한테 A도 다 곱해나 안 곱해야 돼? 그래야 돼. 그럼 몇부터 몇 가지 값이 나오는 걸로 변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숫자 값들이 나오는 걸로 바뀔 수가 있을 거야. 이해 가시나? 근데 이 함수가 이 노란색으로 끝인가? 아니지. 이 값이 전체가 딱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노란색에 뭐가 더 추가가 됐어? D. 플러스 D가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에 있는 모든 숫자 값들한테 전부 다 D를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면 가장 작게 나오는 값은 몇으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서 요런 모양 나오긴 안 나오겠니? 제일 큰 값은 뭘로 나올까? A 플러스 D 해가지고 요 값의 숫자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 수식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슨 값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D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D 요 사이의 숫자 값들까지 몽땅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되겠나? 그러면 요 함수값 Y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숫자 중에는 요 사이의 숫자들 값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짠 값은 누구야? 얘가 제일 짠 값이 될 거 아니야. 그 이놈이 바로 무슨 값이 되는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큰 값은 이놈이 바로 무슨 값이 되는가? 최대값이 되는 걸까? 될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나? 기억나냐? 처음 보는 거 같냐? 우리 겨울방학 때 했었잖아. 개념 유형할 때. 그치? 이거 한 바퀴 돈 사람 다 이것도 했을 때 했을 거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좀 이게 스무스하게 기억이 전부 다 잘 났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고맙게도 삼각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프까지 그려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충분히 수식 모양만 보고서도 센스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때그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요걸로 A하고 B 역합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겠죠? 그치? 그럼 또 다른 거 이번에는 B 문자하고 C 문자가 남았네요. B 문자는 당연히 지금 했지. 무슨 개념에 영향을 주는 문자일까? 주기. 주기였지. 그래서 x의 개수가
주기를 구하는 공식에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주기값을 알면은 그 주기값으로 b가 들어간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 힌트로 b 문자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b 문자는 주기에 영향을 준다. 알겠죠? 그러면 C 역할은 누구에 영향을 줄까? 한마디로 얘는 요거 가게 모양을 내가 b로 묶어줄게. 그럼 요런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 모양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건 마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뜻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c는 그 점들의 그 평행 이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상관함수 그래프 그릴 때 출발점과 도처점이 되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거든. 그래서 출발점과 도처점을 설정할 때 C 역할이 제대로 평행이동 값을 알아내야지 출발점과 도처점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C 문자 역할은 그래프에서 출발점과 도처점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나? 여기까지 콜? 중요한 거야. 그죠? 그치? 이제 마지막 4번. 이번에는 뭘 구하는 방식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지? 그치? 자, 그래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줄게요. 일단 거기 3단계 과정으로 쭉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상관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1단계가 뭐가 필요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알아냈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해? 한 덩어리가 나오기 위한 구간의 길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즉 주기를 알아내 몰라내? 알아내. 그래서 2단계는 주기를 구해야지 끝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마지막은 상한선과 하한선도 알고 한 덩어리가 나오기 위한 그 가로 구간의 길이도 알아. 그럼 거기서 뭐 해주면 되겠어? 출발점과 도처점을 딱 정해줘가지고 출발점에서 도처점을 쭉 이어서 그래프 한 덩어리 완성하면은 그래프가 끝나 안 끝나? 끝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을 진행해야지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뭘로 예를 들까? 간단한 거 이렇게 뭐 쉬운 걸로 할까? 이걸로 해보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기본형이야 복잡한 모양이야? 복잡한 함수식이지, 그치? 그럼 이제 그 3단계 과정 쭉 진행해줘가지고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줘야지 그래프를 우리가 딱 완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럼 보시면은 일단은 1단계가 상한선과 하한선 구하는 거지? 유식대로 가면 돼, 유식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로 상한선과 하한선이란 말이야. 각이 뭐가 되는 간에 사인은 몇부터 몇까지죠? 마일부터 1까지. 근데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이거 전체 값은 무조건 몇부터 몇까지로 나오게 되겠어? 마이부터 이 숫자들 값들만 y좌표가 쭉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면 상한선은 어디야? 상한선은 2. 여기가 바로 제일 높이 찍힐 수 있는 점의 위치가 될 거야. 하한선은 마이너스 2가 바로 하한선이 되겠네. 즉 상관함수 그래프는 여기 위에 여기 위아래를 꽉 채우는 곡선 모양이 무언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 구합시다. 야, x의 개수가 뭐야? 1. 그러면 개수가 1이니까는 사인의 기본 주기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을 거야. 그러면 얘도 기본 주기는 2파이예요. 굳이 기본 주기 2파이 굳이 안 쓸게. 그죠? 그럼 이제 출발점과 도처점을 딱 찍어줘가지고 한 덩어리 완성시키면은 이제 양쪽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래프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출발점 구해봅시다. 근데 구하려고 봤더니 요거는 기본형 sin x 이 기본형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2분의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야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 그러면 기본형의 출발점은 몇 코마 몇이냐 사인에서 기본형 내가 외워서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 0,0이었어요. 도처점은 몇 코마 몇이었지? 0,0. 2분의 2파이 콤마 0이었어. 기본형 그래프 그래서 꼭 외우고 있었다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할 때마다 생각해서 딱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평행이동 시켰네? 그러면 복잡한 식의 그 출발점은 몇 코마 몇이 되겠냐? 2분의 파이 콤마 0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도착점은 몇 코마 몇이 되겠냐? 2분의 5.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게. 2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으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야. 그러면 출발점은 2분의 파이 콤마 0이니까는 대충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2분의 파이는 여기쯤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 나와 안 나와? 2분의 파이 콤마 0이 출발점일 거야.
그리고 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콤마 0이 도처점이니까는 여기가 도처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덩어리 그래프를 이쁘장하게 그려도 안 그려야 돼? 그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절반은 어디겠냐? 여기쯤에 딱 절반이겠지? 그럼 사인 그래프의 기본형 요런 모양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한 덩어리의 이쁜 모양이 되는 거야. 이제 양쪽이 붙여붙여 하면은 쭉 이렇게 이어가면 끝나 안 끝나? 쭉 이렇게 이어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써주면은 답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그 3단계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안에 깔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지? 그죠? 그치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야. 알겠죠? 요약 설명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름 중요한 거네. 계산 때 많이 필요한 거. 자 각의 변형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삼각함수에서 거기 사용된 각의 모양을 값은 변함이 없으면서 모양을 꾸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파트에서 이 개념을 많이 쓸까?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의 관계 문제에서 이 각의 변형 공식을 초단골로 많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야, 그 이유가 뭘까요? 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일종의 기호잖아. 야, 우리가 뭔가 계산 같은 거 할 때 기호 종류가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잖아요. 우리 막 그 지우함수 로그 함수 파트에서도 계산할 때 막 거듭제곱과 로그가 섞여 있는 게 편했냐, 로그만 있던가, 거듭제곱만 있는 게 편했냐. 로그만 있던가, 거듭제곱만 있는 게 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호 같은 거는 적은 종류로 통일되어 있을 때 계산하기가 제일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계산도 사인이나 코사인하고 탄젠트 다양하게 나올수록 좋아, 적게 나올수록 좋아? 종류가 통일돼가지고 적게 나올수록 좋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그 기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호밖에 없나? 걔네 옆에 각도 붙어 안 붙어? 그럼 만약에 똑같이 사인이라도 사인 파이랑 사인 그냥 2분의 7 파이 이거 같은 기호야 다른 기호야? 달라요. 계산하기 힘들지. 각이 다르면은 똑같은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호로 취급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호를 최종적으로 적은 모양으로 한 종류로 통일하고 싶으면은 각도 똑같아야 되고 삼각함수 종류도 똑같아야지 가장 계산하기가 쉬운 모양으로 청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 바로 각의 변형 공식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각의 변형 공식 어느 모양일 때 변형 공식 쓸 수 있대? 거기 칠판에 굳이 안 쓸게요. 각이 어떤 모양 때 쓸 수 있대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9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런 꼴로 유도가 되든가 아니면은 2분의 파이 n 더하기 세타 이런 꼴로 유도가 돼야지만 변형 공식 사용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대? 이 각이 뭐 때문에 짜증나게 생긴 모양이야? 거기 90도 곱하기 n 개념으로 큰 값이 더해진 게 있기 때문에 각을 바꿔놓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각을 기본각이 나오게 줄여주는 게 바로 각의 변형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90도 곱하기 n이나 2분의 파이 곱하기 n 모양이 없어지면은 제일 좋아 안 좋아? 좋은 거거든. 그래서 얘네를 없애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공짜로 사라질까?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서 사라진대요? 거기 90도 곱하기 n이나 2분의 파이 곱하기 n에서 n 값이 홀수면은 얘네가 사라질 때 앞쪽에 있는 삼각수 모양이 사인이면은 뭘로 바뀌면서 사라진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90 곱하기 n이 사라진대. 앞에 게 삼각함수가 코사인이었다면은 뭘로 바뀌면서 사라진대? 사인으로 바뀌면서 사라진대. 만약에 앞에 삼각함수가 탄젠트면은 뭘로 바뀌면서 사라진대? 탄젠트분의 1이라는 역수로 바뀌면서 사라진다 안 사라진대? 사라진대. 그래서 그 각의 변형 공식에서 90도 곱하기 n이나 2분의 파이 곱하기 n에서 n이 홀수면은 얘네가 사라질 때 삼각함수 모양을 적절하게 바꾸면서 n을 없애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길 수가 있어? 알파나 세타 같은 깔끔한 기본감을 남게끔 꾸밀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n 역할이 짝수래. 그럼 이때는 사라져도 앞 문제에 있던 삼각함수 모양은 바뀐대 안 바뀐대? 안 바뀐대. 안 바뀌고 그냥 공짜로 사라진대. n이 짝수일 때는. 이해가죠? 그치? 그러면 얘네만 딱 사라지면 그걸 끝일까? 그건 아니지. 얘는 일종의 우리가 숫자 모양만 딱 구해준 거거든. 이제 마무리로 뭘 정해줘야 돼? 부호가 플러스 값이 될지 마이너스 값이 될지를 너희가 결정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거기에 딱 설명이 됐는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일단 기본각 역할을 하는 알파하고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했을 때 90도 곱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뭐 몇 사분면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그 상함수가 사인이 있는데 가계값이 3사분면이야. 그럼 바뀐 거에다가 부를 뭘로 붙여줘야 될까? 사인인데 각이 3사분면이야. 그럼 사인 값의 부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그 복잡한 가계 모양을 없애준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부를 정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알파나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해가지고 그 전체 주어진 각이 몇 사분면인지를 알아내가지고 그 삼각함수 값에 부만 정해주면은 각의 변형 공식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게 된다. 그죠?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그럼 예를 뭘로 들어줄까? 코사인 헷갈리는 걸로. 아이씨. 이번 나왔어. 갖고 놀기 좋은 모양의 이거 딱 보자마자 청사 생각부터 들어야 될까? 청사 생각 들어야 돼. 각이 되게 못생겼거든. 그죠? 그래서 이를 이제 각의 변형 공식으로 꾸미는 건데 변형 공식 사용 가능한 모양이 아니야? 모양이지? 지금 2번에 파이라는 모양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n 역할은 누구냐? n 역할은 7이지 뭐. 2번에 파이에 곱해진 게 바로 n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n 역할은 7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각의 변형이 사용 가능한 n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일단 코사인 세타만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이거 공짜로 있으면 되나? 안 되지. n 역할이 짝수야 홀수야? 그럼 이거 없어질 때 그대로 써야 돼? 적당한 모양으로 바꿔서 써야 돼? 코사인은 뭘로 바뀌면서 얘가 사라지지? 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뭘로 써야겠냐? 사인 세타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워줘가지고 깔끔하게 기본각 모양 세타만 남게끔 꾸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끝일까 아니면 아직 미완성일까? 미완성이지. 우리 지금 숫자 모양만 정해준 거예요. 마무리로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해줘야지 최종 모양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지 4분면 따져줘가지고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건 몇 사분면 각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3 몇 사분면일까? 3 일단 요거 360도 즉 2파씩 좀 빼면은 2분의 4파이 빼가지고 얘는 결국 2분의 3파이랑 값이 똑같아? 그냥 2파씩 더하거나 2파씩 빼면은 각의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다. 모양만 바꿀 뿐이지. 각이 좀 줄였어요. 값은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문자인데 우리가 이 각의 변형을 씻을 때는 문자가 뭐가 되든 간에 무슨 각으로 취급한다? 예각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2분의 3파이에 예각을 더했어. 그럼 몇 사분면 각일까? 4사분면 각이야. 그럼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부호가 뭐지? 플러스지. 따로 붙일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4분면 따져줘가지고 부호까지 결정하면은 최종 각의 변형 공식으로 깔끔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7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모양은 깔끔하게 바꾸면은 사인 세타라는 상관함수 모양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그럼 훨씬 더 갖고 놀기가 편해져 안 편해져? 편해지게 된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나?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났으면 좋겠구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상함수 그래프 파트는 여기 요약 설명 이제까지 했던 거를 쭉 자유자재로 갖고 놓자면은 역시나 이제 스무스하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지? 그지? 그럼 직접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불쌍한 중생들아. 삼각함수 센 파트 그래프에서 자 거기 먼저 이제 95쪽에 A단계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유형을 함께 풀어줘야 될까? 바로 B단계 넘어가면 안 되겠냐? 넘어가요. 요거 개별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맡길게요. 그래서 개별 질문 받아줄게. A단계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일단 믿고 간다이. 알겠지? 바로 우리는 B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 먼저 첫 번째 96쪽이지? 센 96쪽에서 첫 번째 유형 1번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자 675번인데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지? 시간은
2분만 줄게. 2분 동안 고고식. 자, 6, 7호 2분 동안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빵빵. 근데 이런지 좋았지. 빵빵. 에어컨 꺼줄까? 지금 왜 풀로 풀어간다?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럼 꺼줄까? 아니요. 아니? 더워요. 감기야 감기. 썰 풀어주세요. 아뭐 썰이야 빨리 안 풀이 화장이 시험 이제 한 달하고 이제 2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 쌤 첫사랑 썰 풀어줬어요. 근데 축구 언제예요? 안 해. 그때 원장생이 하신다 해서 쿡쿡 걸고. 얘가 그만둬가지고 삐졌었어. 아, 저 그만둬가지고. 남대 상처 입고 있어가지고. 근데 캡터스랑 경기하면 안 돼요? 선배들 자꾸 원하시는 것 같던데. 축구도 못하면서. 쌤, 저는 요즘 축구 그만뒀어요. 재미가 없어요. 풀었어? 네, 아, 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놀고 있지. 그 위에 거 숙제나 미래. 어차피 위에 거 다 숙제잖아. 다 재밌어요. 아, 지금 너안 풀려져 있다며. 네? 안 풀려져 있었다며. 저 그거는 딴 책인데. 아, 딴책이라고? 네. 이걸로 해볼 수 있겠어? 네, 방금 풀었어요. 너무 잘 알면은 다른 거 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돼. 그거 힘들어요. 그거. 참, 진짜. 근데 이번 주에 축구하면 안 돼요. 다 했나? 진행하는 사람. 하고 있어요. 캡터스랑 경기예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그 반을 하나 더 개설을 했거든. 그 반은 좀 빨리 나가는 반이야.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은 상짜리 뭐 중짜리 감안 안 하고 그냥 조금 어려워서 해줘야겠다 싶은 것만 수업 시간에 해줄 거야. 나머지 전부 다 숙제로 맡길 거고. 그래서 그쪽은 센 끝나고 센 C단계나 약간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까지 커버하는 걸 목표로 하는 반이거든. 생각 있으면 말해라. 요일이 언제예요? 소금이야, 소금 뒷반. 소금 8시 반이지, 소금 8시 반. 8시 반. 네. 소금 8시 반. 영어 해야 되는데. 영 끝나고 바로 오면 되잖아. 8시 반이요? 아, 8시 클래스라고, 8시 반. 8시 수업이야, 8시 수업. 다음 시험 안마 되잖아. 다음 시험. 다음 시험. 근데 저 다음 시험 50개 중에 이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해봐, 알겠죠?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거를 좀 위주로 좀 많이 또 더 풀어보고 싶다는 사람은 그 반으로 이게 한번 이동해봐가지고 수업 들어가도 돼. 그건 진도 짱 나가요, 끝까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 좀 이렇게 최대한 커버하려고 애를 써야지만 의미가 있는 반이 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까지요? 아니 뭐 수학적 기납법? 너무 큰 거? 그것까지 다 끝나야지. 선생님 몇 번 푸는 거예요? 675. 와. 5번 푸는 거 아니에요? 몇번 풀었는데? 저 678번. 야, 좋은데? 잠깐만요. 일단 시간 끝났죠, 그지? 자, 675에 답 불러줄게요. 675의 답은 0. 애매한 사람. 어떻게 뽑아내는지 아는데 이게 뭐가 마이너스 2고 뭐가 마이너스 뭐가 1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뽑았는지 알면 그것도 나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하나하나 더 해봐요. 여기 뭐 그거잖아. 일단은 약간 힌트 요거 바꾸면은 그냥 문제도 그냥 대충 쓸게. fx는 fx 플러스 2랑 같다는 모양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주기가 2인 주기함수거든. 힌트 번역하면은 너 그러면은 두 끝마다 똑같은 함수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그 괄호 봤더니 야 f 2020이면은 괄호가 뭐야? 짝수잖아. 네. 근데 두 개씩 줄여봐. 그럼 2020, 2018, 2016 해가지고 괄호 안이 짝수인 값은 전부 다 함수 값이 같은 게 나와 안 나와? 1. 나올 거라면 1이야 1.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건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지. 애매한 설명 개별적으로 질문 될 거야. 알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그지? 패스할게 그러면 넘어가면 되지. 넘긴다잉. 자, 그 다음 유형 거는 자 678번이지? 아, 요건 좀 이제 바로 좀 해줘. 아, 이거 바로 해줄게. 알겠죠? 아는 사람은 그 위에 거 숙제 미래도 된다잉. 알겠지? 자, 68번 볼게, 678. 자, 당연히 처음이니까 아마 손도 못 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그래도 한번 봐두면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빨리 경험치로 삼아 주셔야 돼? 안 삼아 주셔야 돼? 삼아 주셔야겠죠? 그죠?
자, 이게 나왔는데 두식. 자, A 분자 값이 나왔어요. 자, A 분자는 x 곱하기 sin y 더하기 그다음 뭐가 나왔죠? y 곱하기 sin x. 이 분자는 무슨 말이 나왔대요? x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 곱하기 코사인 y. 이게 나왔어요.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야,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크기를 비교하래요. 그지? 한 큐에 누가 더 큰지 보이나? 당연히 안 보이겠지? 그게 보이면 이게 3짜리겠냐? 그지? 그러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뭔가 모양을 변형하든가 청소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실래요? 빼요. 그거 빼는 거지. 항상 어떤 숫자든 간에 대성하게 비우고 싶다. 근데 한 큐에 안 보여. 그러면 먼저 어떻게 모양을 꾸며봐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죠? 두식을 빼봐가지고 뺀 값의 결과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내면은 누가 더 큰지가 결정이 돼? 안 돼? 되는 거단 말이야. 빼보는 거야, 빼보는 거. 그래서 우리 지선수 로가우트 파트일 때도 대소관계 막 하는 거 나왔었지, 그치? 그게 그대로 상함수에서도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빼볼게요. A 빼기 B 해볼까? A 빼기 B? 그래서 이 결과물이 플러스면은 누가 더 큰 놈이야? A가 큰 놈이고 이 결과물이 마이너스면은 누가 큰 놈이야? B가 더 큰 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볼게. 그죠? 그러면 A에서 B를 뺄게. 그러면은 좀 이렇게 뺄 때 좀 묶어줄게요. 삼각함수는 똑같은 게 없지, 그지? X끼리 똑같이 묶을게요.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얘네끼리 뺐을 때 어떤 방이 나오겠냐? X로 묶었을 때 사인 빼기 코사인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올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얘도 위에서 아래 거 뺐을 때 그걸 y로 묶어주면은 사인 빼기 코사인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올 거야. 이 결과물 안 되면 끝나요. 근데 이 결과물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보여? 잘 안 보이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두 개를 한번 빼봐야겠구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떠올렸는데 뺐을 때 요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해주는 거야. 이게 되게 나름 중요한 거거든. 수식으로는 절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프를 그려자 있어, 그래프. 그래서 이제 대소관계를 갖고 놀 때 삼각함수에서 대소관계는 대부분 뭔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래프로 대충해도 표시를 해야지만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프를 그려볼게. 무슨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냐? 사인 그래프도 그려보고 코사인 그래프도 그려보자 안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일단 사인과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주면은 자 각의 값에 따라서 되게 쭉 나올 텐데 고맙게도 각이 x하고 y들밖에 안 나왔어. 근데 x하고 y는 몇부터 몇까지만 가능하대? 0부터 4분의 8. 그러면 기본형에서 몽땅 그리지 말고 0부터 4분의 8까지만 그릴게요. 아니 일단 스케치라고 한 번에 이쁘게 그릴게. 일단 기본형 상한선이 1이고 하한선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사인 그래프는 이러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도 그려야 안 그려야 돼? 그럼 코사인 그래프도 한 덩어리 그릴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노란색이 코사인 그래프고 하얀색이 사인 그래프야. 기본이요. 됐죠? 그럼 이랬을 때